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800만원 수익 중입니다. 다시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률로 올라왔고 국내 계좌는 수익률 32%, 수익금은 380만원입니다. 총 수익금은 4,2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풀이장을 살펴보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기대감을 현재 테슬라가 쏘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풀이장에서 6% 이상 상승하며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풀이장에서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주말에 발표된 생산, 판매 발표 때문입니다. 생산은 47만 9,700대로 발표되었고 판매는 46만 6,140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뛰어넘은 서프라이즈 발표입니다. 테슬라는 5월에 다시 가격을 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생산과 판매는 현재 증시가 기대하고 있는 연착륙 기대감에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수익에 대해서는 저번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 영향 때문에 1분기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은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하반기에 출시되나? 라는 기대감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죠. 테슬라는 치킨 게임을 통해 모든 전기차 기업들을 부시고 테슬라 생태계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자는 매번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흡수될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제가 올해 하반기에 대해 많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S&P 500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상승률이 10%를 넘었을 때 과거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데이터를 보니 높은 확률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0년 동안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약 10% 정도 더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혹은 1975년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1987년 블랙먼데이 때 말이죠. 그리고 이번 하반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만 만약 작년 10월쯤이 진짜 바닥이었다면 S&P 500 동일 가중지수 수익률로는 여전히 더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평균치는 24% 상승을 나타내고 현재 가중지수 수익률은 14%죠. 낙관론자들은 모든 섹터가 따라 올라오며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비관론자들은 실적 발표에서 AI 버블이 꺼지고 올랐던 종목들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한번 웅덩이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때 장기투자 웅줍과 함께 스윙투자 웅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7월을 바라보자면 과거 1950년부터 살펴봐도 또 최근 20년 수익률을 살펴봐도 그리고 최근 10년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좋은 강세를 보인 달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어닝 미스가 뜨면 그대로 과열된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과 9월을 보면 가장 안 좋은 달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7월 실적 발표가 끝나고 8월 말 혹은 9월에 조정장이 많이 찾아온다는 통계가 있죠. 저는 하반기에 웅덩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때를 위해 현금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속 사진을 살펴보면 1920년부터 무려 1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화폐 가치는 서서히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자면 최근 60년 동안 미국은 무려 73배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이 약 60년 동안 무려 73배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지금 쉽게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현재 우리가 가구점에서 살 수 있는 약 73만원짜리 소파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과거 60년 전 1960년에는 이걸 단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같은 소파를 구매하는데도 10,000원에 살 수 있던 소파가 60년 동안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73만원을 내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1960년에 10,000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이쁘게 넣어두었다면 과거에는 소파를 살 수 있었던 가치였지만 지금은 이게 순댓국밥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100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마이너스 99.9%의 수익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사모아야 한다. 우리는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거죠. 왜냐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듯이 당연히 자산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이걸 이해하면 떨어지면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 60년 동안 미국 증시는 그 화폐 가치 하락만큼 반대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적금에 들어있는 1,000만 원은 지금 당장 경차를 구매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돈으로 예금과 적금을 든다면 60년 뒤 그 1,000만 원으로 순댓국밖에 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신다면 화폐 가치는 점점 우하향될 수밖에 없고 자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걸 예전에는 알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집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임일 뿐입니다. 어차피 대다수 99%는 안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자에서 투자자로 올라가야 하며 이 과정을 10년 넘게 지속하다 보면 자산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투자자에서 자본가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유와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웅덩이가 기다려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 오르니까 지금 놀고 있는 현금이 무쓸모 같죠? 제가 화폐 가치는 점점 우하향하니까 자산을 사라고 말씀드리니 아예 현금 비중을 없애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자산 시장이라는 건 반토막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금이 없다면 만약 반토막이 났을 때 어떻게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도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현금을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리고 또 멘탈 관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 30%의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레버리지 ETF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작년 하락장은 기억도 안 나고 다시 기회 없이 전고점을 회복할 것 같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 역시 이해하셨다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임을 이해하고 다음 웅덩이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작년 내내 웅줍했고 이미 우리 올해 상반기에도 웅줍했고 며칠 전 21선 터치했을 때 그때도 소액 웅줍했지 않습니까? 웅덩이는 계속 찾아옵니다. 조급해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매번 조정장은 3번 정도 찾아오며 3년에 한 번꼴로 30%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50% 대폭락을 보이게 되죠. 조정장에서도 웅줍하고 작년 하락장에서도 웅줍하며 만약 우리가 진짜 반토막을 만난다면 공포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라보고 과감하게 베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상을 보며 그 각오와 투자 원칙을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